붉은 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스크라 책임 프로듀서 겸 MC 백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일단 기존 패널들부터 자기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하죠. 언제나처럼 고유명수 안돈 씨. 네, 이 시대 마지막 모단보이 안돈입니다. 와. 영혼 없이 반응하지 마요. 그냥 하지 마. 영혼이 없을 수밖에 없죠. 요새 배신했어요. 뭐 이거 그래. 자세히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시루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입신양명을 꿈꾸는 위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집안 하나처럼 게스트를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예! 이렇게 시로가 좋아하는 이유는 개 이쁘다. 여성분이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저번에 남성분이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는 모습에 자괴감이 들고 좀 괴롭네요. 어쩔 수 없네요. 저랑 되게 너무 취향이 예뻐요. 비슷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네, 너무 행복해. 빨리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저희 게스트 소개가 먼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제이라고 하고요. 이 팟캐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녹음이 오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밤에 급하게 저도 끼워주세요 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오브 게스트. 제가 왜 게스트 오브 게스트예요? 앞으로 알게 되겠죠. 예, 저는 소설을 쓰는 클레어입니다. 근데 그 소설이 여기서 이야기를 할까요? 하세요. 예, 뭐 홍보. 아니 그냥 제목을 말할 건 아니고 네. 그냥 제가 드립으로 하는 말인데 네. 38금 변태 BL 소설이에요. 약하네요 생각보다. 38금이요 뭐. 적빈이 난다. 38금이면 전체 이용가 아니냐? 환갑잔치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전체 연가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벤을 먹였어. 예, 여튼 반갑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저희 방송 어디 들어보셨어요? 뭐 일단은 클레어님은 들어보셨을 거고. 네. 제이님은 전 솔직하게 아직 저희가 게스트를 섭외하는데 실패한 거였어요.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나와주셨다는 게 되게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실지도 몰라요, 저희보다. 너무 기대돼. 뭐가? 뭐가 어마어마하고 뭘 기대한다는 거예요? 모두 환영합니다. 열려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은 짤막하게 대학은 그러면 지금 졸업을 다 네 졸업을 했죠. 두 분 다. 네. 그러면 굉장히 고대 화석이네요. 이렇게 되면. 연상의 여자 좋네요. 너무 좋아요. 추가하시면 근데 저랑 나이는 비슷하실 수도. 그래요? 상처가. 그래요? 너무 좋다. 진짜요? 가까우면 좋지. 뭐든 좋은 거 같아. 저는 저보단 다 어리실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요? 네, 정말 YS 때 대학을 그러네요. 다녔으니까. 그렇네. 아니 안 그럴걸요 아마. YS는 뭐 여순 사건 아니에요? 여수 사건이라니 여수 이 사람이야. 그 시절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SM이지.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자연스러웠어. 매끄러운 진행력. 네, 위키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이분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SM, 바로 BDSM입니다. 여러분들은 BDSM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어요? 일단 두 분은 BDSM 관련해서 게스트로 초청이 되신 거고, 나머지 패널 분들은 좀 들어보셨는지. 저는 그냥 나나와 카오루 정도 읽어본 것밖에 없어요. 일본 만화인데요. 네. BDSM이 소재인데 사실 네네. 그것도 어느 정도 판타지로 표현되거나 혹은 수위 낮춰 표현한 게 있다 생각을 하고 실제 BDSM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죠. 뭐 시루 씨는? 전 최근에 그걸 봤어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심연이었나? 그걸 최근에 보고 왔는데 물론 그 전에도 제가 부녀자인치라 네. 그쵸 반응하는 키워드 부녀자. 아니 사실 여기 있는 여자들 다 부녀자인 것 같은데. 여기가 천국이구나. 오늘 굉장히 위험한. 그래 위험해요. 당신들의 천국이야. 시루마 천국이죠. 너무 행복해요. 그런가? 네, 그래서 오덕들 이렇게 있잖아요. 2차 상장물 보면은 가끔 나오는 그 안대라던가 가죽 이렇게 회초리 이런 걸로 일종의 코드들로 알고 있죠. 코드들로 알고 있고. 위키는 어때요? 저도 이런 코드들은 들어는 봤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봤죠. 아니 본 적이 있나? 코드만 들었고 그다음에 사드 후작으로 예.
학술적이에요. 작품으로 이제 하도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그쵸. 사디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음. 이제 그거에 또 이제 대립부로서 이제 마소이즘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 성적 지향이 과연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죠. 아 논란이 예. 있다. 네. 근데 소돔 120일 그 책 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저번에도 나왔다가 금방 절판됐다고 알고 그걸 있는데. 구하기 힘든 책을 굳이 찾아보신 거네요. 아니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심술판인가? 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과연 저 친구가 에이섹슈얼인가? 아, 근데 한번 이거는 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기회 되면 코스프레. 그러니까 실천하는 컨셉 중에 네, 사디즘은 사두 후작에서 나왔다면 이제 마조히즘은 마조흐라고 한 작가가 책을 써요. 모피 입은 비너스라고 한 작품인데요. 거기서 이제 마조히즘이라는 표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이 두 그렇구나. 분의 고수분들은 어떻게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아, 저도 그냥 유래나 이런 거는 음. 좀 공부를 해서 찾아보긴 했는데 네. 저도 원작을 읽어본 케이스는 아니에요. 아, 원작을 네. 읽어보진 않으셨고. 네. 그러면 이 기회를 클레어 씨는- 빌어서 사드 씨와 마조우 씨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왜 당신이 감사를 해요? 왜죠? 아, 문화 콘텐츠 저번에 풍부해졌잖아요. 아. 덕분에 우리가 이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잘 그러네. 빠져나가. 아, 맞는 말인데 근데 뭐 클레어 씨는 뭐 이거에 대해서 딱히 말씀하실 게도 없나요? 혹시? 저는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정도. 근데 소돔 121은 그 영화로 나온 걸 봤어요. 오. 근데 영화가 책보다 수위가 낮다는데 아무튼 그냥 영화는 그렇구나 하고 봤어요 사실. 그거는 진짜 그 연극이 아니라 실제 학대를 하는 거거든요. 애들을 잡아다가.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지향하는 바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영화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스카톨로지가 나오죠. 네, 근데 뭐 그냥 네, 뭐. 그래봤자 배우들이 먹은 거는 진짜는 아니겠죠. 뭐 초콜릿? 아 어떡해. 사실 야동 같은 데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스카톨로지라는 거는 그러면 아, 쉽게 말하면 똥플레이죠. 아, 영화 내에서 똥을 먹입니다. 아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죠? 편집점을 먹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저희 BDSM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사연과 함께 하시죠. 붉은 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은 대나무 숲의 사연을 저희 멋대로 골라 얘기하는 사연 상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청취로 이루어지는 저희 방송은 fmredlips@gmail.com을 통해 또 저희 페이스북 붉은 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을 통해서도 사연과 게스트 출연 그리고 광고 관심 많습니다. 예.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대나무숲 81,270번째 울림 2017년 2월 20일 오전 3시 57분. 오, 3시 57분. 야나무숲 태그가 달려있고요. 너랑 연애는 잘 모르겠어. 너랑 말하는 거 사실 별로 재미없어. 가끔 말하는 거 보면 엄청 답답하거든. 근데 있잖아. 너가 나를 지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 나를 네 앞에 두고 벗어.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흥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너의 말에 복종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묶어줬으면 좋겠어. 기왕이면 금속 수갑이 좋겠다. 그 차가운 감각에 몸서리치면 너가 나를 수갑까지 따뜻하게 데울 정도로 내 몸을 심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어. 날 아프게 하고 울게 하고 나를 지배해줘. 너희 발밑에서 애원하고 온전히 너희 말에 복종하고 싶어. 너는 늘 방방 뛰어다니는 나를 때로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때로는 불안한 눈빛으로만 쳐다보는 걸까? 너와의 달콤한 키스는 나에게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차라리 내 뺨을 세게 때려줘. 나를 벽에 밀치고 억지로 내 몸을 탐해줘. 그럼 난 네 거가 될 테니까. 굉장히 읽으시는데 뭔가 그 감정의 너무 야해. 저도 약간 이거- 들으면서 너무 야했어요. 이거 처음에는 무심하시게 얘기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연기인가요? 이게 점점 고조가 되는 거죠. 역시 아. 연극하셨던 연극회. 예. 아니 이러면 저 너무 제 그 신상이 B로 처리하시겠죠. 잘 모르겠네요. 뭐 어느 학교나 연극회는 다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쵸. 그럼 B 연극회로 하는 걸로. 네. B 연극회. 뭐 편집권은 저에게 항상 있기 때문에 B 연극회 하면 오히려 더 그 뭐 사람들의 야, 상상력을 자극할 것 같긴 해요. 괜찮아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왜 여기서 그 얘기를 해? 사연이 너무 강렬해서. 어쨌든 자,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BDSM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건데 뭐 평균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이해하고 계시는 BDSM은 어떤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BDSM 할 때 저는 돔 세디랑 그러니까 서비랑 마조
아, 네. 이 묶음이 좀 약간 잘못됐죠. 그러니까 돔섭이랑 세디마저가 네. 약간 달라요. 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 이게 BDSM이라는 약어는 좀 말장난 같은 이야기예요. 그 일단 맞아. BD는 본디지랑 디서플린이고요.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뭘 시키는 거죠. 이렇게 따라라. 근데 따라라. DS는 돔섭이에요. 돔섭. 또 어. 이건 나중에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SM은 이제 잘 세디마저. 아시는 그 사드 마조히즘을 말을 하는 거고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팍 이렇게 줄여가지고 BDSM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럼 돔이랑 세디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그게 같이 원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한쪽만 원할 수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다르죠. 엄밀하면 다르고. 그럼 디시플린을 한국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조교인가요? 그럴걸요? 잘 아시네. 조교는 군대에 있는데. 그건 이제 조교를 하시는 분이고 아, 예. 이제 조교를 당하는 거. 혹시 일본군 조교 만나보셨나요? 백수 씨? 일본군 조교를 그 제가 세대 만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이분 도대체 뭐 갑자가 내면서 거의 살아있는 한국사요. 한국자를 넘어갔어 이미. 나 그럼 제국주의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일본 제국까지 가는 거 아니야? 환영합니다. 왜? 이분 조만간에 이제 두 갑자 가겠어. 갑자로. 갑자로. 예. 아니 안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농락 당하고 있어요. 좋네요. 뭐가? 아 좋죠. 농락은 좋은 것이죠. 스치플. 그래서 예, 여하튼 뭐 다시 사연으로 넘어와서 뭐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이런 기분을 느꼈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건가요? 대학 뭐 지금 이 대나무 숲에 나온 것처럼. 그건 좀 뭐랄까 듣기 좀 그런데 마치 그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실제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근데 아니 있는데 그래서 되게 뭐랄까 이 대나무 숲에 올린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있냐 이러면 예, 죄송합니다. 질문 그러게요. 취소하겠습니다. 빠은 질문 진짜 여러 개 하시네요. 저번에도 빠은 질문했었는데 오늘도 빠은 거를 하고 하나 배워가고 있어요. 뭔가 궁금했던 게 이분이 그러니까 너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걸까요? 때려달라고 하는 거면? 사랑의 형태가 다른 거죠. 사랑의 형태가 다르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자기가 망상을 물론 지금은 망상이죠. 망상을 하는 걸 보면 이 대상을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얘랑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또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굳이 이런 BDSM에 성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성적 판타지가 있을 수는 있지 않나요? 전 꼭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있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엄청 지고지순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뭐 그냥 섹스하고 싶으면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제가 세상- 수많은 사랑을 해왔습니다. 풍파 다 겪으신 분들이 역시 네, 신기하다. 그러면 이 형태의 사랑이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건데, 이거를 근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머글이라고 그러는 그런 느낌. 노마즈 이런 거? 이쪽에서는 바닐라라고 바닐라. 하는데 바닐라. 왜 바닐라예요? 되게 달콤한 왠지 거 몰라요. 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해를 그냥 성향자가 아닌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향자라고 하고 아닌 사람들을 바닐라라고 해요. 근데 네. 좀 약간 이쪽 커뮤니티에서는 멸시적인 의미. 아, 진짜요? 정말 머글이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뭐 해리포터가 대단한 없어요?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음. 이런 BDSM 성향 같은 게 음. 미디어나 이런 데서 약간 그 특별히 에로틱하게 음. 그 모든 에로를 다 섭렵해 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 것 기특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실제 자기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거나 뭐 그러니까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평범한 연애에서도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거에 호기심을 가져서 물론 호기심을 가졌다가 그쪽이 메인이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요. 네, 이제 처음에 잘 모르는 채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 변태 마스터인 것처럼 변태 마스터래. 안녕하세요. 변태 자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변태 바닐라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줄여서 변바라고 변바. 하는데 제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서미시브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만일
도움을 구하는데 물론 저는 지금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자신감만 충만한 변태 바닐라가 걸리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닐라가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막연한 판타지만 가지고 들어오면은 사실 저도 근데 입문한 지 그렇게 오래된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미넌트 쪽이거든요. 네. 지루 씨 일하세요 일. 아유, 너무. 사욕 생기지 말고. 아이 그런 거 그랬을 좀 더 말해줘. 야 일을 하라고 일을. 아니, 더 말해줘. 좀 조용히 좀 해봐. 뒤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아까 은돈 씨가 말한 것처럼 SM 코드가 나오는 좀 야한 만화라던가 네. 동영상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은 바닐라인 거예요? 즐기기만 하는 사람은? 근데 사실 실제 뭐지? 실천? 아니 그냥 바닐라는 성향자가 아니면 그냥 바닐라라고 불러요. 그럼 성향자를 나누는 기준은 실제로 실천을 하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거에 굉장히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언젠가는 실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행을 안 한 상태에서도 뭐 나는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기의 젠더를 규정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테스트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있어요. 그 있어요, 테스트를 보고 뭐 바닐라 성향이 50%가 넘으면은 애들은 일반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걸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그 테스트는 누가 만든 건가요? 외국 사이트에 있어요. 항상 위키는 출처가 중요해요. 근데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뭐랄까 그냥 뭐 되게 좀 약간 허접한 심리 테스트랑 비슷한 거예요. 뭐 네. A, B, C가 있고 거기서 골라야 되면 당신은 A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선지가 뭐가 나오나요? 선지가 이제 여러 가지 플레이들이라든가 뭐 플레이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그 중에서 자기가 이걸 굉장히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수십 개가 돼요. 영어라서 힘들었어요. 네. 진입장벽이 있네요. 저야말로 이 BDSM의 세계를 잘 모르고 아마 이제 지금 막 배운 표현인데 바닐라에 속할 텐데요. 근데 재밌는 건 저도 굉장히 소프트한 플레이긴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닐라라 생각을 하거든요. 웃겨봤니? 네. 예전에 이제는 그 좀 이런 관계를 가졌던 분이 이제 수갑을 사왔어요. 뭘 좋아하는 거야 너는? 근데 이제 수갑이 그냥 장난감 플라스틱 수갑이긴 한데 어쨌든 열쇠가 없으면 안 풀려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그 1,000원에 많은 물건들을 판매하는 건 재밌는 그런 업소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1,000원짜리 사왔는데 거기에 이제는 사세용, 파티용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상대방이 그걸 또 자기 페북에 올렸어요. 근데 거기 댓글 달린 게 뭐였냐면 너는 그거를 사세용이 아니고 24세용 파티로 쓰겠지. 실제로 24세용 파티로 썼는데요. 근데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였구나. 물론 칼같이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걸 한다고 곧 바로 제가 BDSM 성향이 있다고 느끼진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연에 나오신 분은 이 성향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네, 이분은 그쵸. 보통의 연애가 너무 재미가 없다잖아. 아니, 맞아요. 저는 사실 보통의 연애도 어느 정도 그 용납은 해줄 수 있어요. 용납. 용납식이야. 거기에서도 내가 이제 허가한다. 좋은 점을 찾는 거지. 보통의 연애에서도. 근데 그거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근데 저는 보통의 연애를 물론 남들 보기에 보통의 연애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테스트를 했을 적에 바닐라 성향은 1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진성이시구나. 혼모노다 혼모노. 슬리데린이세요? 근데 그럼 제이 씨가 보시기에 이 사연은 그러니까 서브인 사람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공감이 되세요 그러면? 동성향이라고 전혀 말씀하셨. 안 돼요. 에 진짜로? 네. 오. 사실 전혀 안 돼요. 이게 네. 어떤 느낌인지 그냥 공감이 아예. 그럼요. 에이. 저는 완전히 반대 쪽에 어. 있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누군가의 밑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전 전혀 상상이 안 돼요. 오. 근데 듣는 분들 중에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서브랑 돔이 뭔가요? 맞아. 그 중요한 문제. 개념 정의를 먼저 개념 하고 정의를 시작합시다.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돔은 주인이고 서브는 노예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너무 야하다. 좀- 너무 거칠게 소급한 거였네. 난 주인이고 넌 노예야. 물론 이 성향을 자세히 나누면 철석은 왜 나오는 거야? 이 파도 같이 나오죠. 성향을 엄밀하게 나누면
정확히 말해서 이제 주인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거랑 이제 돔 서비랑은 약간 다르긴 한데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제 돔이라고 해서 꼭 뭐 폭력을 휘둘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친절하게 해주는 돔도 있고. 친절하게 해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돔이랑 세디를 구분을 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데요. 하나 더. 네, 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내가 우위에 있다는 상황을 상당히 즐기는 거고 그다음에 좋죠. 세디 같은 경우는 가학이에요. 가학. 네,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른데 근데 보통은 돔 성향이면 세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뭐지 패키지 상품처럼 묶여가는 느낌인 거네요. 근데 이제 사람 따라서 자기 소개를 할 때 돔 세디다 그러면 자기는 돔 성향이 훨씬 강하고 세디가 좀 더 약한 편이고 세디 돔이라고 소개하시는 분은 자기는 좀 더 세디 쪽에 더 가깝고 네, 돔 성향도 같이. 그럼 서브인데 세디는 불가능한 거겠네요? 아니요, 그게 아닌가? 그레이를 보고 이제 농담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그레이가 사실은 그 썸미시브 세디스트라고. 바로 이해됐어요. 확 꽂힌다.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자기가 때리니까. 그렇구나. 이해가 됐다. 그럼 이제 마저 설명을 이어서 서브미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의미가 있는지. 이제 서브미시브는 약간 퀘스트를 수행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인가요? 저 물론 박진영이 게임도 떠오르네요. 게임. 게임도 합니다만 그냥 퀘스트는 게임에서 퀘스트가 나오는 거는 뭔가 현실에서 달성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거를 약간 열화시켜서 그렇죠. 어떤 그 확실한 목표를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달성했을 적에 확실한 보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현실을 보상? 열화시켜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훈육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서브이 물론 이거는 이제 1000만 명의 돔서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1000만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1000만씩이나 되는구나. 몰랐네. 전 세계에 그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전 세계면 1000만 넘겠죠. 그래. 아무튼 좋은 세상이다. 그 뭔가 현실에서는 뭔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고 그렇죠. 그것도 불분명한 게 많고 음. 근데 어떤 작은 돔과 서브로 이루어진 작은 세계에서는 돔이 어떤 그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걸 내가 달성을 하면 달성한 거 자체에서 쾌감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어떤 그 우쭈쭈를 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보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가 일단 있고 없고 간에 그거 달성하는 거 자체에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밟아 나가는 거 자체에 약간의 재미를 느낀달까 내 자신이 물론 실제 성장은 아니죠. 그냥 그 게임에서 레벨업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경험치가 쌓이는구나. 근데 그냥 경험치가 쌓이면서 내가 레벨이 올라가는 것 같고. 이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저의 해석이죠, 그거는. 해석하시는데. 근데 이제 마조 성향도 이것도 그 제가 다른 블로그를 봤는데 이 사람은 서브는 절대 아니고 마조인데 자기의 욕망을 블로그에 막 글을 써요. 근데 이 양반은 자기는 서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돔이랑 아니 뭐 자기를 돔이라고 하는 사람이랑은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 그냥 자기를 굉장히 세게 때려줄 약간 조교 성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때려줄 사람을 그냥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분리돼가지고 딱딱딱딱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세디만 나타나고 마주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전혀 안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맨틱한 관계가 아닌 거지. 그럴 수 있지. 플레이만으로 이어질 수 그럴 수 있는. 그럼 그거야 뭐 일종의 연애도 그렇죠. 파트너도 있고. 뭐 사랑해야지만 섹스하나? 그 섹스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처음 이렇게 얘기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새로운 세계다라는 느낌이 똑같은 있을 건 것 줄 같아요. 알았어. 돔이랑 서비랑. 사실 저도 서비랑 이래. 돔이랑 세디랑 똑같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 아는 바가 없으니까. 야, 진짜 무지했구나. 회개합니다. 네, 어떤 분께서 이제 서브랑 마저분이랑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서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그 맞는 거 스팽을 하더라도 이유 자기가 잘못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좀 맞는 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서비면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거를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 근데
마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효를 들으면 오그라들어서 싫대요. 자기는 그냥 맞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호. 네. 아 이런 차이인 건가?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발레제시. 그냥 그 자기가 맞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 걸 물론 마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으면서 생기는 다른 상황 이런 걸 좋아하는 마조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픈 거 저는 이제 아픈 거 자체 그 물리적인 자극에서 쾌감을 느끼는 타입이면 그런 게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아픈 건 정말 싫은데 마조인 거지. 왜냐면 자기가 근원적으로 뭔가를 원죄를 지었다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계속 체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사랑도 로맨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무섭다. 난 굉장히 좋은데?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훌륭해. 근데 그런 거에서 자기는 쾌감을 느끼는 거지. 오 좋은데? 예. 그러면 이제 두 분이 혹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혹시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습니다. 그래? 영화 나만 봄. 영화 둘 다 아예 안 보신 거예요? 두 개 다? 네. 워낙 평이 안 좋아서 저 맞아요. 쓰레기예요. 보지 맞아요. 마세요. 네. 진짜 정말 맞아요. 재미없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서는 이제 어쨌든 들으신 게 있으실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레이를 안 본 게 영화 뭐 이렇게 쓰레기다라는 얘기를 이제 일반적인 평에서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쓰레기다.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 그런 얘기가 돌아서 이제 이거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저가 그걸 본 건 아닌데 그 이제 보신 분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그게 이제 그게 남자 주인공 이름이 그레이예요. 예. 그레이가 무릎을 꿇는 순간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망했다. 너는 왜? 네.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보면서. 그래요. 예. 네. 어떻게 돔이 그렇게 섭한테 무릎을 꿇는 서브 싸지라면서요. 섭사디. 그러니까 약간 설정이 잘못됐죠. 네. 근데 저는 굳이 그런 게 아니더라도 사실 영화를 잘 안 보러 가요. 그냥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저가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만든 영화가 나왔으면 봤겠죠. 근데 못 만들었어. 굳이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별로예요. 시간 아깝습니다. 그 시간에 야동을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광고주를 하나 읽습니다. 그레이를 발급하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저희 괜찮아요. 예. 네? 광고 그쪽이 안 괜찮아. 그쪽이 안 괜찮아. 알바야. 나도 싫어. 나도 재미없다니까. 아니야, 돈 좀 다 좋아요. 난 괜찮아. 자본이 최고야. 그럼 이 이제 사연에 나오시는 분들 사연에 지금 나오신 분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브미시브가 있는 거고 이제 이분이 이제 마조이즘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것만 봐서는. 뺨을 때려달랬잖아. 때려달라고요. 때려달라면서요. 근데 그러면은 그 이제 도미시면은 네. 서브이신 분이 네.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뺨을 때려달라고? 아니죠. 풀 중에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진짜? 그걸 사전에 다 합의를 해야 돼요. 사전 합의를 하되 중간에는 사실은 그렇게 요구하면은 그거는 사실 그럼 맞고 싶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중간에 그럼 확실히 저 같아도 판타지가 깨질 것 같아요. 그렇지 맞을 네. 짓을 골라 해야지 그때.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심플하잖아. 맞을 짓을 골라 해야 때려주는 거지. 네. 배고프다고 그러면은 나 배고프다 얘기를 못해. 그러면은 뱃속에서 소리가 나면 제가 배고프다 하면 밥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룰 세팅을 사전에 좀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러면. 당연하죠. 오. 네. 근데 만약에 사전에 합의를 얼마나 자세하게 해요? 그거는 사실 사람 스타일마다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일단 그거 다른 것보다 그거가 진짜 중요해요. 너가 절대 할 수 없는 거. 절대 안 될 것 같은 플레이를 먼저 얘기를 하라고 해요. 하긴 이게 좀 중요하긴 하겠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명을 위협하는 거. 그런 거 북컨. 그게 뭐야? 사실 브레스 이거는 컨트롤이죠. 브레스 컨트롤인데요. 네. 사실 브레스 컨트롤을 당하고 싶다는 욕망은 있어요. 정말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잘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치. 안 믿는 거는 좀 약간 그 돔한테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아예 정말 거기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할 수 없다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더라도 다른 플레이할 게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그리고 BDSM 하시는 분들 세이프워드 정해준다면서요? 세이프워드? 네. 잠깐만, 근데 그 전에 브레스 컨트롤을 정확히 뭔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조르기. 목조르기. 근데 그 아. 브레스 컨트롤, 그러니까 BDSM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플레이들은 다 그냥 무조건 묶어서 브레스 컨트롤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이거는 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브레스 컨트롤이어도 그냥 목에다가 손을 갖다 대는 정도로 끝나는 정도가 있고 진짜로 오. 기절까지 가는 경우도 어이구.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나눠서 합의를 만약에 내가 브레스 컨트롤 당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걸 진짜 합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와, 그거 하는 사람은 진짜 엄청나게 잘할 수도 있어야겠네요, 이거를. 그렇네. 네. 잘못하면 사람 죽이지 진짜. 네. 제가 대박, 옛날에 대박. 들었던 되게 근데 사실 빵 죽진 터지는 않아요. 얘기가 뭐 그래도 위험하니까 이제 세이프워드 정해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기도 이게 플레이의 일부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니까. 난 이건 정말 못하겠다는 신호로 평소에 절대 꺼내지 않을 말을 미리 세이프워드 정해두는 거예요. 자본이 네. 그래서 짱짱맨이다. 제가 들었던 정말 빵 터지는 세이프워드는 뭐였냐면 구국의 군사하면 516 만세였어요. 반인륜적이다. 아 국정은 또 어떻게 하지? 이거 들으면은 야, 다 깨질 것 확 같아. 깨겠다. 되겠다. 일부러 깨는 그 분위기를 깨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다 들은 쉽겠다. 다른 얘기로는 이제 그 상대방의 부모님 이름 이런 거 몰랐어. 어떡해. 그러면 진짜 깨겠다. 확 깰 거. 한 방에 날아가겠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재밌다. 그러면 이제 이른바 플레이 중에 그렇게 이제 세이프 워드를 말한 경우가 뭐 잦지는 않겠죠. 그래도 뭐. 사전에 합의하고 들어가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약간 이게 일종이니까 버스 타면은 갖고 있는 비상망치 같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아, 비상시에만 그런 쓸 수 있는 거구나. 비상망치. 그럼 만약에 세이퍼드를 만약에 그 상황에서 말했으면은 끊고 나서 바로 다시 합의를 해야겠네요. 그날은 끊고 그냥 일단 쉬어야죠. 쉬어야죠. 아 분위기 다 깨우잖아. 뭘 더 해요? 분위기 다 아니, 깨졌으니까. 합의는 고쳐놔야지. 아닌가?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고치긴 다른 고쳐야 되는데 그날은 아니고. 아 그날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세이프워드를 말하면은 그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닌 거죠.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 근데 너무 세이프 워드를 너무 깨는 걸로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막 제가 엄청 좋아하는 플레이를 하는데 왜냐면 저는 상당히 소프트한 편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소프트의 기준이. 자, 과연 좀 이따 물어보자. 소프트와 하드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예. 듣고 저는 싶습니다. 상당히 소프트한데 뭔가 내가 하는 플레이에 있어서 그렇게 뭔가 세이프 워드를 좀 쉽게 외친다. 그러면은 저는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뎌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속궁합이랑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그러니까 잘 맞는. 그렇죠. 상대가 있겠죠. 이건 히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맞는 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드네. 이걸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둘이 세스세가 잘 되는 거야. 합이 좋은 거죠. 그렇지 합이 좋은 거야. 그거. 쿵짝 얼씨고. 그렇지. 그럼 아까 말했던 소프트랑 하드의 기준이 뭐예요? 점점점. 뭐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었나? 아니요. 아니 보통은 그냥 그렇게 성향이 안 강한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거. 일단 정신적인 거랑 육체적인 걸로 소프트 하드가 나뉘는데 정신적인 거는 약간 뭐 모욕을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 육체적인 거는 실제로 몸이 다치는 거 이런 종류인데 다치거나 이제 뭔가 약간 무리가 간다거나 그런 것들인데 그냥 육체적으로는 큰 무리가 가지 않는 거, 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을 소프트하다고 하고 점점 더 큰 위험이 수반이 되거나 아니면 하면 되게 힘든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드하다고 하죠. 근데 정신적으로는 아무래도 바닐라 분들도 처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프트하다고 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시가 뭐 있을까요? 뭐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잘할 것 같으세요? 하셨던 거. 본인이 하셨던 그 수갑. 전 바닐라라니까. 그러니까 그 수갑 정도. 수갑 정도. 촌농 이거는 하드예요? 촌농은 제가 촌농을 하다가 네? 을 너무 하다가 아팠겠다 싶어서. 아니 사실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근데 그래요? 잘만 하면 그게 약간 위험성이 있는 게 화재의 위험도 있고 촌농이 그 불이 붙은 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예.
그거는 무슨 그러니까 화산재가 마치 폭발해갖고 붙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럼 건 소프트하진 않죠. 약간 하긴.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를 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근데 조금 좀 정리를 하면,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거가 이제 얘기됐고, 근데 이분의 고민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는 이분이 알고 싶은 건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랑 연애는 잘 모르겠어. 너랑 말하는 거 뭐 사실 별로 재미없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바닐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그 얘기를 못 꺼내고 새벽 지금 보시면은 3시 57분 4시. 새벽 4시에 욕구가 불만이신데 어쨌든 뭔가 불만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글을 올린 거죠. 이제 술을 엄청 많이 드시고 이제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우리 이건 물론 예상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던 뭐 경험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일종의 뭐 상대방이 바닐라인데 나는 이제 성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분에게 자기 성향을 밝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밝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안 밝히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이분의 지금 고민은 딱 그거 같거든요. 본인들의 경험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말이라도 해보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안 나오는데 만일 여자 같으면 네. 여자가 섭성향이 있다 이러면 사실 그건 엄청나게 흔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오히려? 뭐랄까 그 돔섭이라는 관계가 굉장히 그 이건 좀 빠운 소리지만 가부장제랑 비슷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가부장으로서의 돔의 역할과 그 거기에 속한 약간 소유된 존재로서의 서브의 그런 역할이 딱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 둘 다 이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될 인간들이지만은 그런 어떤 규범에 묶여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 건데 예. 그래서 그런 약간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는 아직 그런 그러니까 양성이 아니라 그 성평등을 이룩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뭐. 서빈 거는 그냥 약간 좀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그렇구나. 성향이 왜 있어요. 갑자기 이야기가 성평등으로까지 아니, 넘어가고 근데 있어요? 가부장의 위치에서 추락하는 게 더 즐거운 거 아닌가? 아야 저 오신다. 일부러 그런 걸 즐기는 있어요. 사람들도 네. 있죠. 그게 그러면 남성이면서 이제 서빈 사람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 위험해요.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도미네이션이겠죠. 도미네이션 서브미시브 요거는 지금 그 되게 정신적인 거고 그다음에 세디스틱 앤 마제키스틱이라는 건 되게 육체적인 거라 그랬는데 뭐 그래 근데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플레이 내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욕망하는 바는 정확히 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뭐 다른 거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아 굳이 맞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뭔가 건가? 그러니까 맞아 속은 때려서 혹은 집에 속은 집에 당해서 궁적으로 그러니까 쾌감이라고 했는데 그 쾌감이라는 게 어떤 종류의 쾌감이냐. 너무 어려운데? 어려운데 되게 네. 건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정신적 만족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저 사람에게 그걸 주는 그 실제적인 것보다 저 사람의 그걸 그 행동이나 뭐 맞는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좀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 이거는 플레이 스타일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CFNM이라 그래가지고 클로즈 피메일, 네이키드 메일 해가지고 저는 옷을 입고 상대방은 벗고 플레이를 하는데 야 대박인데? 네. 네,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성감대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닿아서 있는 오르가즘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음. 그냥 기분이 좀 좋다이지 막 엄청 막 죽을 것 같다 이거까지는 물리적인 아니에요. 타격까지는 안 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하고 나서 소감이 할 때는 그냥 꽤 좋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뒤에 자꾸 생각이 나. 그 다음 날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편집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섹슈얼한 어떤 그런 거랑 반드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럼요. 그렇죠. 오히려 도움 같은 경우에는 전 정신적인 것도 엄청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이 씨는 이제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 거네요. 뭐 남자친구분이 됐든 여자친구분이 됐든 내 성향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거를 얘기해 보신 적은 없는 거군요. 저는 예전에 사귀던 사람들이랑은 없고 친구들이랑은 친구들이랑은 얘기를 하신 거고 이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가? 그러니까
F 성향을 가지신 분은 오히려 얘기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위험하다는 느낌이 있을 테니까. 근데 오히려 돔 성향을 갖고 계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더 편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위험한 게 조금 덜하니까. 근데 저는 남자들한테는 이 얘기 잘 못할 것 같은데. 아 오히려. 네. 어디 여자가 남자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벽에 물고 뒤져라. 와, 아, 문제가 나타났다. 클레어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사회적 음. 분위기를 좀 감안한다는 거군요. 그쵸 해야죠. 근데 섭도 사실 지금 방금 제이 씨가 이야기한 게 맞아요. 그 음.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남자한테 뭐 저는 바이이기 때문에 여자한테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아무튼간에 남자들이 보통 잘 들이대니까 그런 제가 서브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확실히 그럴 것 어떤 같아요. 안전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말을 하기 어렵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친구들한테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진짜? 네, 아니 그냥 잘 모를 적에 한 뭐 19살, 20살 이런 때 그때 이제 친하던 친구들한테는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아는 정도로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는 그 뒤로는 사실 친구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고요. 아 얘기를 많이 안 하셨고. 근데 이제 애인한테는 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만나시는 분은 이제 그쪽 성향을 원래 갖고 계셨던 분인지 아니면 안 갖고 계셨는데 말씀하신 건지? 그냥 조금 이상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게 뭐야 그게? 그게 바로 변바인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변바보다 자기는 먼.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뜯어보면은 이상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이거 그래서- 변바보다는 먼 SM보단 가까운. 일단 제가 이야기를 다 하면 뭐랄까 이건 거부를 당하진 않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먼저 있었거든요. 뭐 바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해가 동폭은 이러면서 철석 약간 비슷한. 모든 행위는 다 인간이 하면 다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어디까지나 파도 소리입니다. 어떻게 철석 철석. 그걸 잘 아세요? 바다 같은 남자. 남자인가 여자인가? 나는 김구 선생은 그래서 좋아해. 사해가 동포거든. 아니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김구가 어딜 봐서 바다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꼴통 파시스트지. 저는 개인적으로 안희정 씨 좋아합니다. 선의로 해석합시다 우리. 예. 이거 꼴통 파시스트지라고 나가나? 난 상관없어요. 제발 어떡하지 나 이거. 국정원 만나기 싫다니까. 한국으로 치닫는다. 국정원 김구 안 좋아해요. 이승만 좋아해. 그렇네. 생각해보니 그러네. 맞네. 뭐 여튼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쉽게 하신 편이네요. 좀 쉽게보다는 쉽게는 편하게. 아니고 그냥 할 편하게. 수 있었다 정도. 할 수 있었다. 가능성 있었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기를 하니까 했죠. 상대방이 맞춰줘요. 좋아. 약간 돔처럼. 맞춰준다? 저는 처음에 걔한테 완벽한 돔으로서의 어떤 걸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걔도 나름 나나와 카오루 거기에 나오는 남주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건 사실 물론 남주가 못생긴 건 굉장히 아쉽지만 왜 거기서 그게 나와? 굉장히 보내자는 어쩔 수 없어요. 잘 기획을 한 교과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자기가 호기심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약간 돔이나 세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해야지 이 관계가 좀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그렇게 법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연에 나오시는 분을 좀 정리를 하면 아까 이제 클레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고 좀 안전한다는 확신이 드시면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오히려 왜요? 그렇군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너 그런 사람일 줄 몰랐다. 그니까 나 이런 말 들을까 봐. 경우가 꽤 많아서 그냥 네. 상대방의 인격적 성숙을 얼마만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20대 이분이 여성분이란 가정하에서 20대 이제 초중반의 남성분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걸 요새 밀고 있어서 웬만하면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상처받을 것 같아. 쓸모가 없죠. 오히려 이거 괜히 얘기 잘못했다가 상처받을 것 같아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상 이제 저도 이쪽 부분에 공부를 해봐선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자기 여자친구가 서브란 얘기를 들으면 그게 쉽게 섹스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네. 식으로 이름이 이제 포장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얼탱이가 없다 진짜. 네. 근데 꼭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서브라 그러면은 노예라고 치환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민 교양 수준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맞는 네. 말이에요. 약간 장난감처럼 그냥 쓰이고 버려질 수도 있어요. 아, 최악이야. 그냥 진짜 그 남자 입장에서는 약간 일단 호기심이 드니까 그래 이렇게 해주겠지만은 만일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라는 가정하에서. 전제 하에서 그런데 이제 해볼 걸 다 해보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게 소위 이제 그런 변태 바닐라랑 그다음에 실제로 행위를 하지 않는 나름 좀 이제 진성 SM어의 어떤 그 구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럼 태도 차이가. 네, 그 사실 이 fem돔 쪽에서 변태 바닐라를 구분한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는 플레이 뒤로 태도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성욕이 일어나서 네, 거기까지 소위 했는데. 말하는 남자들의 그 현자 현자 타임. 타임. 네, 어떻게 구는지. 왜? 약간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플레이하는 도중에는 정말 다 복종할 것처럼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딱 사정이 끝나고 나면은 갑자기 그냥 사람이 그냥 평범해지는 그럴 거죠. 수 있지. 네. 왜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목표가 일종의 섹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일종의 플레이처럼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돔섭의 관계라는 게 침대 위에서의 관계만 지칭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 다르죠. 다른데- 플레이 파트너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도. 다른데 그거는 다음 사연에서 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와, 기대돼. 아, 붉은잎들의 아무 말 되는지 레드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광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좀 이제 광고가 없어서 허전하네요. 음악으로 좀 이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대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소설 광고라도 하죠.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거는 사실 많은 오해를 받고 있긴 하지만 오예. 저의 그 어떤 성적의 망상을 풀어놓는 장이 아니라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막 맞잖아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욕망의 네. 제물이겠죠. 자, 그 욕망의 아니 저는 진지한 스토리물을 쓴다고요. 네, 아, 예. 진지한 제한물이 38금 걸로. 비엘물. 아, 예. 자, 38금 BM을 쓰시는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레드립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이제 제이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어둠의 대나무숲 2016년 6월 18일 22만 8,800번째 속삭임. 돔섭 관련된 이야기가 어드숲에 올라온다기를 봤는데 그쪽은 SM어가 아니라 그냥 변바입니다. 그냥 본인의 성욕에만 치중한 변태 바닐라예요. 모든 SM은 상호 존중 하에 이루어집니다. 키커든 돔섭이든 뭐든 SM의 기본은 상호 존중이에요. 그런데 파트너와 애인을 같이 두는 게 과연 상호 존중이 있는 SM어의 태도인가요? 전 아니라 봅니다. 최악이에요. 아래 이런 취향을 연인과 공유하지 못해서 고민이란 분은 한번 연인과 솔직한 대화를 해보세요. SM 취향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약한 디엣 관계부터 시작해보세요. 연인 관계에서 약한 디엣 관계를 연디라 하는데 연디 관계의 연인도 많고요. 평상시엔 일반적으로 생활하다 성관계 시 돔서프를 즐기는 경우도 많고요. 인생은 언제나 선택해야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연인과 연디를 맺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파트너와 연인을 따로 둔다는 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SM 관계가 무너져요. 연인과의 관계에선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SM의 취향이 있다면 솔직하게 관계 시 이야기를 꺼내볼 수도 있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벼운 본디지플이나 스팽플은 바닐라 관계에서도 많이 한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행복한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SM어가 됩시다. 그럼 이만 깨르륵. 이거 질문 좀 해도 될까요? 키커가 뭐예요? 네, 키커도 뭔지 모르고 디엣도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좀 정리해서 일단 키커 같은 경우에는 스팽 맞아요. 맞죠? 네. 스팽키나 스팽커. 스팽키, 아, 스팽커. 네. 아, 그러면 커가 하는 사람이고 키가 그걸 당하는 사람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일단 이분이 얘기하신 게 지금 두 분이 가장 경계했던 고나리질 같은 느낌은 들어요. 약간 좀 고나리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두 디엣은 분이. 뭐죠? 아, 디엣. 돔섭 DS는 아니야? 그냥 DS를 DS라고 아, 하는 돔섭이 디엣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아, 일종의 그래요? 이런 말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계약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파랑 좀 구분되는 그건 좀 관계라고 다르죠. 보시면 풀파가 돼요. 뭐예요? 플레이 파트너. 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연애라고 얘기를 하면 연애를 하는 관계를 디엣이라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취한할 수 있고 이제 섹스 파트너를
풀파로 치환할 수 있는 거죠. DS가 열린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요. 거칠게 네. 얘기하면 거칠게. 만일 얘기하면. 이제 그 바닐라의 세계로 치환을 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의 잘못드립니다. 치환을 입문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치환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애도 다르고 네. D도 다르고. 네.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잖아요. 보면 연애 DS라 그래갖고 연디라고 하잖아요. 네. 이 두 개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건 이 둘이 완벽하게 분리될 같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분리될 수 있다는 분리될 얘기죠. 수도 있죠. 이게 음. 어디까지를 그냥 일반적인 연애로 하고 어디부터를 뭐 DS 관계로 하는지는 그냥 계약서의 존재 유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보통의 연애하는 사람들도 나는 뭐 만약 자기가 여잔데 남자가 나를 확 휘어잡아 주는 게 좋아라든가 뭐 그 카베동을 해줬으면 좋겠어. 가베동 광. 그런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런 좀- 걸 이제 상대방한테 자기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많이 나가서 이제 뭐 남친이 나의 생활 하나하나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뭐 그렇게 해주면 좋지. 좋겠다. 개 싫어.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시적이나 하여튼 뭐 그냥 말로 하든지 간에 그런 구두 계약에 계약을 된. 네, 맺으면 이제 디엣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 아니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상호 존중하에 이루어진다. 이 단어가 얼핏 이제 모르는 분들이 처음에 듣기에는 이제 SM이나 BDSM 이 관련을 하게 되면은 좀 일방적일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분은 이제 상호 존중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이거 찾아보니까 네. 이게 책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그 에바 힐루즈라는 분이 쓰신 것 중에 사랑은 왜 불안한가에 보면은 이게 사디마저이즘, 동성 관계가 굉장히 일반적인 연애보다 훨씬 더 평등한 관계, 훨씬 더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관계라고 분석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실제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이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더 상호 존중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롤 플레이잖아요. 네.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롤도 사실은 서로가 들어줘야 돼요. 맞아, 맞아.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냥 일반인 연애에서 뭐 남자가 좀 거칠게 여자분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거나 할 때 보통은 좀 말하기 힘든 경우도 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자분께서. 말하기 힘들다. 어떤 부분? 아, 이게 싫다 아니면 좋다 싫다 이런 좋다. 거를? 네. 그치, 아. 말 못하지 잘. 근데 뭐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섭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다 따라주고 이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원하는 거는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기가 제일 안 되는 플레이 이런 건 당연히 다 처음에 합의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좀 이렇게 들으면 정리를 해보면 일종의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그러니까 연애라는 관계가 일종의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뭐 그거보다 이제 개인의 차이가 있을 텐데 막 DH라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계약을 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깊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하는 느낌? 네, 예,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확실히 근데 되게 많이 오해를 받긴 하겠어요. 서빈 네. 사람은 그냥 내가 뭘 맘대로 하든 간에 당연히 받아줄 사람이라고 바닐라들이 착각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변바죠. 아, 네. 그래서 그런- 바닐라를 네.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있는 거야. 그거를 가끔 특히 사실 멜돔 그러니까 남자 돔 중에서 아 그거를 멜팸 착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개 싫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팸섭 분들께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그렇게 경우가 볼 수 있겠어요. 있어요. 그럴 네. 것 같아. 그럴만 하겠다. 네. 아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보면 연애와 디엣이 같이 공존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디엣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 두 개가 공존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이 커뮤니티 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논쟁이 말이 있죠. 많죠. 예. 네. 개인 바이 개인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사실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특히 오너 타입이라 더 그럴 거예요. 오너 타입. 네. 아. 그러니까 삼성? 오너 타입이 뭐냐면 이제 펫의 반대말이 오너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섭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펫 타입인 분들이 계세요. 막 예쁨 받는 거 좋아하고. 좋다, 좋다. 또 사리사욕 방송하고 있죠. 네. 야 네가 편집해 이거. 예뻐지는 거 좋죠. 그래서요. 네. 그래서 벌써 좋지.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에서 존중하면서 그러면 사실 오롯이 예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쵸. 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랑 별개로 뭐라 그래야 되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 없으면 안 되고 막 이러면은 내가 정말 원 없이 애정을 막 퍼부을 수 있는 아, 스타일인데 최고다. 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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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좀 네.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자리 바꿀까요?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꺼져 야, 이제 지금. 안 바꿔줄 거야? 꺼져.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음. 제가 보통 사람들이 애완동물한테 주는 애정도 굉장히 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랑이랑 이런 게 굉장히 연애랑 아. 병행할 수 있다고 보는 타입이에요. 그럼 궁금한 건데 이제 애완동물 그러니까 네.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네. 뭔가 그런 것도 하나요? 제 망상이지만 하네스? 하네스 하네스가 뭐야? 이제 목줄 같은 건데요. 그거 좋지. 그거 말고 네. 뭐 그게 좋아? 내가 생각한 건 그거보다는 있잖아. 그 밥 같은 거를 그 엎드려서 먹게 한다던가. 있어요. 네.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되면은 뭐 네. 식당 가서 엎드려서 먹게 하진 않잖아요. 당연하죠. 그거 그거는- 뭐 침대 위에서만 하는 플레이인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 예. 뭐 그럼 식당 별로- 가서도 그냥 뭐 약간 그 그쵸. 룸처럼 된 게 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면 되지. 네. 아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바뀌는 거구나. 연인 관계면은. 네. 디엣 관계 같은 경우에는 네.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그 위계가 있어요. 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네. 그거를 좀 더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둘이서 계약 관계를 맺은 거니까. 그러면은 디엣 관계에서는 친구처럼 이렇게 막 그게 이제 보통 그래서 음. 그걸로 디엣이랑 연디를 좀 많이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연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밖에서는 그래도 막 연인인데 오빠 동생 이렇게 음. 하다가 이제 침대 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가 많고 디엣 관계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는 거죠. 나르호도. 소데스네. 너무 좋은데? 나 너무 좋다. 오너랑 펫의 관계 너무 꽂혔어요. 좋네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이제 얘기 좀 보면 이제 플레이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본디지풀 같은 경우에는 묶는 거 뭐 일반적으로 더 아는 것 같고 스팽풀도 아까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팽인데 혹시 좀 더 다른 플레이가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하신 풀 중에서 좋았던 풀이 있는지 좀 몇 가지 좀 여쭤보죠. 그 목줄 채우는 것도 그건가? 클레어님부터 말씀하신 걸로. 왜 저부터죠? 마이크가 많이 비었어요. 제 남친은 그냥 저를 그냥 다 알아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 지금은 그냥 슬기로운 탐구 생활. 좀 뭐 연디라고도 할 수도 있고 거의 디엣적인 성향은 없어졌고 앞으로 우리의 생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진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알겠는데 있지만 앞에 거 건설적이야. 그러니까 19금. 그래서 본론이 어떤 플레이, 뭐예요? 어떤 본론이 아니 본론은 이제 그냥 야동에 나오는 걸 다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제가 거부를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저는 진짜 그냥 세이프 워드를 따로 안 뒀어요. 안 뒀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싫다고 하면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신뢰 관계가 필요하겠네요. 신뢰보다는 근데 이분이 이걸 웬만하면 다 역으로 생각하면 응. 그 좋으면서 싫다고 하는 적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약간의 뭐라 해야 될까 플레이 상황에서 반항을 하는 그런 느낌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라면 다 하는 거예요. 까라면 다 까. 군대예요? 근데 또 가려고 했던 적은 있긴 한데. 뭐지? 뭐야? 캐릭터로 더 나와. 더 수위를 올려주세요. 더. 아니. 아직 순수히 안 올라왔어요. 근데 그러면 남자친구분이랑 데이트를 하다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룸 식당, 룸 술집 이런 데서도 뭐 플레이를 하거나 그런 적도 있어요? 룸이 아니어서도 플레이를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아니요, 저는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을 네. 위신을 잘 챙기시는군요. 예. 네. Yeah. 그래서요. 근데 하려는 생각은 있어요. 그 뭐 오. 예컨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을 갔는데 한쪽이 그 식탁보가 이렇게 있으면 아직 그런 데를 못 가서 안 한 거인지도 몰라요. 식탁보가 요래 있으면 그 중식당. 안에 들어가는 거지. 에? 한 명이. 밑으로 네. 식탁 밑으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약간 몰라. 옛날에 오래. 죄송합니다. 좀 시루시 완전 흥분했어 이거. 일났다 이거. 너무 재밌다. 야 편집할 수는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시간이 괜찮아요. 오래를 어디서? 뭐 침대 밑이래. 오래 안 밑에 해봤어요? 들어가서 뭐 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전체를 삐 처리할 수도 있어. 아니 제가 볼 때는 오랄보다 높은 수위 얘기가 나와야 돼요. 뭐? 오랄은 뭐 사실 바닐라에도 충분할 수 있는 것 그래 같은데. 뭐 다 하고 다 그렇죠. 그냥 약간 그 야한 걸 하고 싶은 바닐라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들어가서 그냥 가구풀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구풀. 가구풀이 뭐예요?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점점 산으로 가네. 일종의 방치 플레이인데 아, 상대방이 자기를 안 봐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근데 그렇게 어떤 가구라고 하면은 가구는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만 쓰고 약간 아니면 도구가 어떤 되는 가구가 되지? 아, 그런 발받침대. 느낌이구나. 발받침대나. 이거 본인의 그 판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아, 그래요? 뭐예요? 그럼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요. 궁금해. 실제로 해보신 거라든가 이런 거. 그래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분에게 혹시라도 이걸 듣고 아 그랬구나 하고 서로 이제 다음번에는 새로운 거를 도전해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뭐 뭐가 예. 제일 좋았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소설에 쓰고 너무 아니 소설에 아니 소설을 쓰고 너무 사람들의 반응이랄까 이런 것들 그거는 생각을 못한 채로 그냥 소설을 썼다가 선작이 떨어지면 슬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쓰시는 소설을 찾아보고 계시면 어디죠? 좋았어요? 좋라로 찾아가세요. 찾지 마세요. 있어요. 제가 이분 글 쓴 거 예전부터 봐왔는데요. 재밌어요. 이분의 필명이 사실은 지금의 익명일지도 몰라요. 근데 필명은 그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 힌트를 주면 알아서 찾겠죠. 안토니 예전에 본 거는 뭘 봤어? 그냥 커피라면은 지금 쓰고 있는 건 TOP? TOP거든요. 혹시 감사합니다. 그 저한테 가끔가다 보내주시는 맨날 목이 잘리거나 고자가 되거나 신성력을 발휘해서 다시 살아나거나 아, 그쵸. 사실 그 세계관에 신성력이 있는 이유가 좀 하드한 플레이를 당해도 소설에 드러나 있는 어떤 플레이는 자신의 욕구가 투영된 것이다. 근데 투영이 음. 아니 그냥 필요해서 쓴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특별히 좋았던 플레이 같은 거를 응용해가지고 써도 반응이 별로 안 좋다 이거죠. 네, 청취자분들한테 소개 좀 해주실 그러니까 수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부터 물었던 건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바닐라에게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증인 대답을 하세요. 사실 이게 스카톨로지 일종인데 네. 이렇게 설명. 저는 엄청 그 위생에는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화석이기 때문에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디에 진창에 굴러도 뭐 철근같이 회복하는 그런 회복력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슬퍼. 배경음악 깔죠. 닥치시고요. 강력 있어. 제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운 게 저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선 할 수 있다. 근데 건강을 해치지 않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 예전 전공도 있고 그리고 검색을 많이 했죠. 근데 소변을 먹는 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뭔가 특별히 플레이 이름 같은 게 또 있어요? 소변 먹는 거는? 그냥 스카톨로지 일종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있어. 근데 골든 샤워. 골든 샤워라고 근데 하죠. 정확히는 저는 사실 소변을 먹는 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맞아본 적은 있어요. 네? 왜? 아니 네? 뭐 할 거 다 했구만. 난 되게 속하게 생각하는데. 바닐라 코스프레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약간 이런 거잖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전 먹진 않았어요. 그냥 골든 샤워를 당해봤는데 그냥 몸에 맞는 정도 수준에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때? 제일 딱히 근데 정말 그 야릇한 그런 뭐랄까 인간 밑에 떨어지는 쾌감이 있어요. 잠깐 그거 아니야? 저분 약간 전 바닐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골든 샤워가 그 시오 흡기랑 비슷한 건가요?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금색의 물로 샤워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 골드가 황금이 아니라고. 네. 그 황금색이죠. 소변. 근데 딱히 저는 되게 약간 무심한 편이라서 어떤 정신적인 가학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인간 이하로 떨어졌어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플레이가 밋밋해지는 것도 있긴 한데 좀 더 그런 점에서 하드한 게 필요하다. 이런 안토니 이야기한 그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나 지금 디나이얼인 건가? 그러니까 클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게 좀 더 강력해야 그게 들어와야 이제 정신적인 이제 어느 정도 무너진다는 의미로 그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무너져야 깊은 근데 이제 거구나. 뭔가 좀 확실하게 해야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거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물리적으로 무너진다는 되게 안 맞는 게요. 제가 사실 촌농도 해봤어요. 에?
근데 그냥 왁싱. 했다는 거야, 당했다는 거야. 아, 그건 이름이 내가 왁싱이라. 미안했어요. 아니 그 여자분은 도대체 아 재밌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는 너무 뜨거워서요. 섰던 역시. 것도 죽더라고요. 아니 역시 아 그래? 그냥 아파서 근데- 식은 거야? 초를 어떤 거를 쓰셨는데? 그냥 일반 양초요. 일반 양초를 일반 안 양초는 쓰죠. 너무 위험해요. 그렇지. 아. 다른 양초가 또 저온 있어요? 초가 있어요. 좋은 따로. 초가 있는데 근데 일반 양초도 물론 여기 피부에 닿는다고 해서 뭐 엄청 크게 깊이 화상이 그쵸. 그렇진 않지만 이제 촌농을 한꺼번에 많이 떨어뜨린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모던 보이라서 옛날 방식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 저온초가 할 없던 때 시절. 저온초로 할 때도 아. 약간 로션 같은 거 막 많이 바르고 하거나 약간 아 로션 바르면 좀 덜 다쳐요? 다음에 할 날이 온다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약간 갑자기? 뭔가 아니, 그래도 빨갛게 부으긴 하죠. 저온초를 약간, 써도. 아 전 중간에 뜨거워서 관뒀어요. 아 그럼 근데 하더라고. 뜨거운 걸 싫어하면서 왜 하셨어요? 아, 해보고 싶어서. 어, 그러니까 정확히 가지라군요. 말하면 호기심이 저는요. 너무 넘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 음. 고통이나 그런 육체적인 자극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이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날 괴롭히고 있다. 그게 아. 그게 약간 서브의 마인드. 정치말하고 있습니다. 안톤 깨달았어. 서비였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저는 마저 서비여서 그냥 뜨거운 게 좋아요. 아하. 신기하다. 약간 이제 이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 이분들이 자꾸 안돈의 자기 아니야, 이게 원래 지금 의도하던 대로 가는 거 아니었어? 가는 건 맞는데 이제 너무 이제 가열된 얘기를 좀 진정시키고 아까 질문했던 거 제이 씨한테 그렇지. 그래서 질문해야지. 제이 씨한테 질문하려고 했어. 내가 그- 질문하고 싶었어요. 진행자가 고생이 많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플레이 해보셨어요? 뭐가 제일 좋아요? 야 너 거기서 좀 빼라고. 아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말 안 했어. 뭔데? 뭐 제가 이거 드립처럼 이야기하는데 저 변태 테스트에서 노출증 97% 나왔어요. 온다. 야외 노출? 아 진짜? 네. 본인이 야외에서 노출을 하는 거? 네. 야, 저 대박이다. 아 물론 관음증도 높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나 아는 분들 몇몇은 야외에서 섹스하는 게 그 야 대박인데? 근데 로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 개짜릿하겠다. 저 한강에서 해봤어요. 되게 좋았어요. 저분은 진짜 야, 야, 너 한강뿐만 아니잖아 이 자식아. 야, 이 한강 남자야. 한남이죠. 한남대교에서 하시죠. 뭐지? 너 우리 학교에서도 하지 않았냐? 아 거기까지. 이 자식. 자 여기 이 맙소사. 학교가 어딘지는 비밀입니다. 아 무슨 뭐 강의실에서 어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사실 강의실 자기 아닐걸? 야외일걸? 야외에서 있는. 대박. 아니, 그럼 뭐 야외 야외 으슥한 벤치 여러분 뭐 이런. 안돈은 게스트가 아니에요. SMR을 불러놓고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그러면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면? 아 저는 예전에 남친이 살던 동네가 약간 한적한 한남동 그냥 미친. 한적한 한남동에서 한남과 나도 안 할 드립을 치고 있어 지금. 아재 개그예요. 그냥 그 동네가 평소에 낮에 별로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중요하죠. 네 낮이었어. 네 이게 낮에야지, 짜릿하다. 진짜 약간 좀 양가적인 감정인데 이게 들킬까봐 짜릿한 기분을 즐기는 거긴 하지만 실제 들키면 고소를 그렇죠, 고발을 그렇죠. 당해. 아, 그쵸. 공연음란죄겠지. 네. 응. 그래서 물론 제가 그냥 드립처럼 젊은 혈기의 공연음란 한 젊은 번씩은 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 젊은 혈기. 늙어서 하면 김수창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좋았어요?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나 이 말 왜 이렇게 좋냐?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좋았어요. 좋았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클레아 씨가 좀 약간 당황한 게 이런 게 당황한 아 거구나. 너무 행복하다. 어. 행복하다. 원래 말을 이렇게 빙빙 안 돌리시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둘이 안 친하신 걸로. 안 친하네요. 네. 그럼 제이 씨는 어떠셨어요? 저요? 제일 좋았던 플레이? 저는 정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데요. 장르요? 에이, 뭘까? 두구. 근데 이것도 바닐라들이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뭘까? 되게 바닐라라 말씀하시면 저를 바라보셨어요. 왜 그러세요? 워십 종류예요. 음, 그래서 워십. 워십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핥아주는 건데 좋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발 늘 할게 한다. 네 오. 그럼요. 플러십을 시키는 거죠. 푸더십. 발 좋죠. 때.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에 이제 좀 특별한 상황들이 추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음식 플레이 음식을 발로 이렇게 먹여주는 와 대박이다. 너무 좋다. 아 제가 진짜 너무 정말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게 정말 성향이 요플레 잘 핥아먹게 하기. 이플레 뚜껑? 요플레 좋죠. 뚜껑 말고요. 이제 요플레를 발라놓은 상태에서. 음식은 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피부 양보해야죠. 피부 양보하세요. 네. 진짜 양보했네. 생크림 이런 거 어때요?
그 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기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 그게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남아요. 이건 진짜 레알 그 현실적이에요. 아 그래요? 판타지가 깨졌어. 완전 꿀팁이다. 그럴 때는 이제 데리고 가서 욕실에서 발을 씻기는 거지. 비누칠까지 이렇게 시켜서. 제가 이제 성당에 다니는데요. 이제 성당 행사 중에 세족식이 세족식이 있어요. 워십도 있지 않아요? 그 뭐지? 핥아주진 않아 성당에서는. 진짜. 좋은데? 아니 그 워십 말고. 아 내가 최근에 했던 게임 중에 그런 게 그 있어. 워십이야? 주님. 아니잖아요.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좋은데? 그 형이 많이 고생이 많아. 예수형. 아, 동네 형.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게 팬덤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건 뭐 팬덤이라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페니반이라고 있는데요. 아. 네. 뭔데 다 알아? 뭐예요? 너 그 처음 여기 왜 들어보냐? 이렇게 다 잘 아세요? 설명 오네가 있었어.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그러니까 없는 게 생기는 거야. 알아. 이제 허리띠를 두르고. 허리띠를 두르고 거기에 이제 딜도 같은 걸 차가지고 예! 너무 좋아.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나 이거 진짜 꼭 해보고 싶은 그거. 야 이 자식아. 아 그쵸. 끄덕끄덕. 아 근데 그러면 팬덤이니까 제 망상이긴 한데 그런 거 해. 여왕님 같은 그런 거? 그게 워십인 건가? 아니요, 아니지, 다르지. 그건 아니고 여왕님 같은 플레이는 하려면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오. 음. 정말 다양하군. 네. 그런데 이제 취향이 다양한데 이제 좀 사연으로 다시 갑시다. 사연으로 가서 네. 이 사람 특히 오늘 시루 완전히 지금 신났어요. 죄송합니다. 신날 수밖에. 하여튼 이제 너무 예쁘잖아.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일단은 뭐 플레이나 이런 거 좀 알아봤는데 일단 디엣과 연애가 공존을 할 수 있느냐 부분은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디는 뭐 케바케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얘기할 때는 애인과 파트너와 이제 연인을 따로 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일반적인 바닐라 얘기로 좀 치환을 하면 색파. 그렇지 섹파와 네. 애인을 따로 둘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어떠신지. 아니 말도 안 되죠. 그냥 바닐라 얘기로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가? 네. 뭐가요? 아니 애인이 이제 혼후 관계주의라서 네. 섹스 파트너를 따로 둔다. 이거는 그거를 애인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케이 뭐 그렇게 해라라고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있는데? 아니 뭐 있으면 그거는 아니 하면 지금 되지만 상황은 그거를 합의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상황이다. 숨기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숨기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숨기는 건 안 되지. 오픈을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거는, 이게 단지 네. SM을 하는 게 이 디엣이나 SM을 하는 게 뭐 보통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다 이런 식 이게 더 이상한 거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몰래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냥 이거를 일반적인 다른 연인 관계에서 충족이 안 되는 뭔가를 그 다른 사람이랑 그 원래 연인들끼리 해야 되는 거에 준하는 어떤 것을 연인한테 숨기고 한다. 이거는 그럴 수 있겠네요.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잘라 말하면 서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거죠. 요새 신성실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신의성실한 사람이 못 돼서. 근데 이분이 그 사연에 쓰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한번 연인과 솔직한 대화를 해보세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사실 상대방이 만약에 겁나 바닐라야. 그래서 솔직하게 사실 날 때렸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뭐야 미친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연인 관계도 끝장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건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무책임한 생각하는 거니. 이 사람이 말이야. 그래서 잘 간을 보고 얘기를 해야죠.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클레어님이랑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 동네라고 말하기 일반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그 디엣 관계를 맺기 전에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뭘 그러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그러니까 여기는 오픈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 맞아. 그런데도 나한테 올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남자친구랑도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혹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fem돔이니까 fem돔 같은 경우에도 섭을 열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건 근데 진짜 합의의 문제예요. 그 일일이 그러니까 자기가 둘 섭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너 말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날 거다. 말해줘야지. 에. 해줘야지. 그리고 이거는 사실 딱 BDSM 영역 안에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토라레라는 성향이 있어요. 관전. NTR이라고 하죠. 네. 관전. 그래가지고 네.
뺏기는 상황을 제일 즐기는. 되게 여기가 심리가 저는 해당 사항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심리가 관음? 보다는 그렇지 관음보다는 관음이 포인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거. 그게 좋은 거라고? 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그 무기력한 상황을 네. 즐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팬덤이 서브를 2명을 뒀는데 다른 한 서브는 요렇게 나머지 둘이 자는 걸 구경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지 마. 내 주인이 뺏겼다는 거에 너무 슬퍼. 근데 그거를 주인님이 좋아해. 그 다른 서브이랑 하면서 그 서브이 더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 네. 끝판왕이다. 와 대박이다. 이거 편집 어떡하지? 그대로 내보내야죠. 내보내야지 이거. 이게 하나의 플레이구나. 그리고 약간 컷콜드는 근데 제가 정의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레토랄 그러니까 하면서 그걸 지켜보는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걸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정의의 재정의 같은 느낌이네. 대박이다. 이게 점점 이게 분화되고 있는 거야. 네, 네, 맞아요. 행위가. 네. 근데 뭔가 SM 성향이라고 했을 때 애인이랑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 내에서 애인을 사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연인한테 사실 사귈 때부터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내가 이런 성향이 있고 만약에 너가 나랑 아니 근데 그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건 사람 사이의 관계. 관계의 그렇죠. 문제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이쪽 성향을 억누르고 뭐 사귈 수 있으면 사실은 여기 성향자들 중에서는 자기가 그 성향이 아니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얘가 일종의 네. 성소수자에 이제 성소수자라서 자기 성향을 아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표현을 해갖고 사는 거랑 비슷한 거지. 네. 사회적 틀에서 못 맞추니까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고 그거 네. 하든 안 하든. 내가 근데 사연을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파트너와 애인을 같이 두는 게 과연 상호 존중에 있는 SM의 태도인가요?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근데 난 내 애인이 있으면서 음. 내가 만약에 도미라 그러면은 내가 거느릴 섭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네. 근데 이게 죄악시 되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딱 사전 고지를 했냐 안 했냐. 아, 네. 그냥 서로 합의만 있으면은 문제가 네. 아니다. 제 근데 생각에도 이 이건 되게 합의라는 게 장난이 애인에게 아닌 신경 안 게 돼요. 합의라는 게 장난이 아닌 게 이 동섭 관계를 하면서 섹스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여러 가지들도 하겠죠. 그렇지. 근데 또 이제 돔이면 문제가 적을진 몰라도 그냥 애인이 딴 데 가가지고 다른 상대랑 섹스하는 거를 봐줄 수 있느냐 정도의 문제로 치환이 된다면 만일 애인이 서브인데 다른 돔님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녀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애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바닐라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바닐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 다 차치하고 나서 예를 들면 서로 상호 간에 네. 삼자 간의 얘기가 있었다거나. 폴리아모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연애라는 개념은 1대1의 관계고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그 사람이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이래서 바닐라가 문제야.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바닐라든 아니면 아니든 사실은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섹슈얼리티와 로맨스를 독점한다는 관계로 그렇죠,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 숨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그것도 하나 궁금했어요. 만약에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돔이 여러 명의 서브를 거느릴 수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럼 서브이 여러 명의 돔을 들 수도 있어요? 그걸 허용해주는 돔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렇지. 근데 소유의 뭔가 지배니까. 한 대 맞은 기분이다. 네. 아니 돔이 아니 여러 돔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거는 지배욕이랑 관련된 건데. 그렇지. 네. 내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내가 그 커뮤니티에서는 그러니까 서브이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을 그 예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안 돼요. 쏙가.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신기해. 그럼 이분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까르륵에 비춰보면 까르륵이라고 얘기하고 하기에는 약간 좀 너무 뭐랄까 쉽게 생각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얘기하신 것 생각에 같아요. 대해서 그냥 좀 이렇게 강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돔섭이 신뢰관계 아까 말했다시피 시작하기 전에 온갖 그런 정말 소소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편인데 그렇죠. 이런 거에서 한번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저는 못 그치, 믿을 것 같거든요. 그치. 아 신뢰가 깨지면 네. 못 믿으신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하세요. 뭔데요? 그러니까 익명의 이제 그 저 들어보고 생각하자. 사정 관리라는 것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허. 네, 자위나 이런 거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장난 없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좋은데? 사정 관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남자의 그 정액이 이제큘레이션. 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네. 행위를 네. 방지하는 거다. 네. 최고인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나한테 뻥을 친 사람이 신뢰 그럼- 문제겠구나. 그쵸. 사정 내가 그랬죠. 일주일 동안은 절대 안 돼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그러면 풀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네. 하긴 그런 신뢰가 문제도 깨지면은 그런 문제가 근데 이제 좀 노련한 돔인지 아니면 노련하다고 뻥을 치는 돔인지 뭐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보면 다 알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하기도 하죠. 왜 눈을 아니 바라봐? 뭐 농도나 이런 게 농도나 이런 차이가 거. 나니까. 글쎄. 글쎄요, 잘 어. 모르겠는데. 왜 글쎄. 그건 뭐 오랫동안 있지 않으면. 여튼 신기해. 너무 즐거워. 근데 확실히 사정 금지당하는 거 너무 기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야, 너 진짜 위험하다니까. 안전 이 자식. 이분 아니, 그러니까 그 성향이 내가 상황이 봤을 때 좋은 거지. 통제당한다는. 그게 서브미시브의 정의 아니에요? 그런 겁니까? 네. 완전 섭이네. 자 오늘 그럼 안돈도 일단 소설에 쓰는 것부터 하세요. 자 서로 상호 합의하에 많이 하시고요. 스스로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 서로 상호 합의하에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두 번째 사연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고나리질 일종의 고나리질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같이 들어야 될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 이거를 지금 듣고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많은 대학생 중에서도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가 두 번째 사연이었고요.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2015년 9월 9일자 대나무숲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싶어요. SM 취향을 가진 걸 중딩 때 알았고 지금까지도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묻고 이상한 장비 착용하고 그런 건 아니고 스팽킹이라고 맞고 때리는 걸 좋아해요. 아무도 몰라요.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중학교 때 TV 드라마에서 여자 배우가 맞는 걸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인터넷을 찾다 같은 취향 가진 사람들의 카페 같은 데를 들어가면서 그런 야동들을 보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래요.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참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남들처럼 성관계된 욕구 말고 이 욕구도 또 참는 게 좀 더 괴롭긴 해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 없어요. 가장 힘든 건 커밍아웃 당할까봐 너무 겁나요. 만취해서 친구에게 말하지는 않을까, 그런 야동을 들키지는 않을까. 그래서 술도 적게 마시고 야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꼭꼭 숨겨놨어요. 어리숙한 중딩 때 딱 한 번 엄마에게 야동을 들켰을 때 기발한 변명으로 빠져나가고 불안함에 방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항상 불안해요. 왜 나는 남들과 다른 취향을 가졌고 이걸 들킬까봐 벌벌 떨어야 하는지. 태어날 때부터 이랬던 것 같은데 내 잘못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많이 맞고 자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성적 취향을 가진 걸까요? 알아요. 또라이같이 보이는 거. 남들이 알게 되면 전 얼마나 또라이 변태로 볼지도 알고 있어요. 아마 커밍아웃 당하면 자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정신과에 이메일로 문의해보니 치료 가능하다고 말은 하는데 정신과에 기록 남는 게 걱정돼요. 의료기록 함부로 유출 안 된다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그렇게 쉽게 신용이 가지 않네요. 정신과 의료기록 어떻게 관리되는지나 이런 정보 잘 아시는 분 없나요? 병원이 아니더라도 이 성적 취향을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속상해. 저도요. 저는 이게 속상해요. 처음에 딱 이거를 읽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야, 성소수자분들이 고민하는 것 그래,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비슷하죠. 첫 번째로는. 네. 그러니까 물론 저로서는 그걸 굳이 고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나도. 하지만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아니에요. 안 아파도 돼요. 이거 네. 갖다가. 일단 제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커밍아웃을 음. 보통 그러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이 우리보다 25살에서 30살 많은 사람이에요. 부모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시니까. 그 사람들 그 세대의 생각에서는 이건 정말 정신병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거를 굳이 고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커밍아웃의 고민은 사실 부모 세대에 대한 커밍아웃보다는 주위에 알릴 수 있는 사실 게 그래요. 사실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예. 정확히는 파트너에게 말할 수 이제 있느냐. BDSM은 그 친구나 파트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그렇죠.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예, 힘들. 다른 거죠. 동성애도 보통 제일 어려운 최대 관문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부모님 몰라요. 저는 지금 남친이랑 뭐 그렇게 사귀면서 어떻게 사귀는지 부모님 몰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멀쩡하게 만약에 결혼하고 그렇게 살면은 영원히 모르겠지.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사실 굳이 밝힐 만큼의 뭐 뭐라 해야 되지? 티가 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고 어. 그냥 말을 안 할 수는 말안 할 수 있지만 있는 거니까. 한편으론 나의 이런 취향도 정상성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상성. 그 이분이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분이 지금 스팬키이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좀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글로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스팬키커만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한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어떤 의미인 거죠? 무슨 그러니까 얘기야? 진짜 진성 중에 진성이라는 이야기지. 그렇다기보다는 좀 상처 남을 때까지 하시는 플레이를 어, 좀 그런 좋아하시는 의미로. 편이에요. 피가 나는 것까지.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로 나는 네. 얘기를 한 거였고. 네. 그래서 만일 엄마랑 같이 목욕탕을 간다거나 하면 안 들킬 수가 없어요. 네. 엉덩이에 자국이 그런 것 있겠죠. 때문에. 아, 그럴 네. 수가 있겠다. 맞네. 그렇구나.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정신병원까지 가가지고 자기의 치료를 받아야 될지 고민할 만큼 그냥 그렇게 이상한 걸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어느 쪽에서 발현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로 진짜 성향이 이제 있어서 그런 거를 원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뭐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게 일종의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이렇게 해소가 되는 뭐 그런 게 있는 건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게 저는 그거는 좀 그런 거면 사실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 심리적 트라우마 그런 것 때문에 때문에 그런 나오는 거면. 거면은 그거는 좀 근데 그거는 성적 취향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과거 자신을 어떻게 다시 재인식하느냐를 심리 상담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정신병 치료 말고. 네. 병치료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냥 자기가 이 성향을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이 성향 갖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치료하는 그러면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 지금 여기 사연 하신 분은 그냥 중학교 때 아무것도 없이 텔레비를 보고 알게 됐다면서요. 그러면 트라우마나 이런 거랑은 네. 거의 뭐 그런 그런 게 거 과거에 보여요. 맞고 네. 자란 기억도 없다고 네. 하시고. 근데 막 펫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애정 결핍이 좀 심각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가 이쪽에 처음 왔을 때 많이들 경고를 했던 게 병원에 갈 만한 애들은 절대 네가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있겠네. 네. 맞겠네요, 그것도. 나중에 스토커나 이런 쪽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나 그레이에서 봤어. 아, 그레이 봤어. 스포 죄송합니다. 그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설령 이제 자기가 어떤 음? 그러니까 그런 약간 문제가 있는 상대방을 진짜 뭐 사랑한다든지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자기 파트너로 했을 적에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고 먼저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요. 그건 그 사람한테도 안 좋고. 이건 정말 경험자의 조언이네요. 그러니까 두 분 혹시 자신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언제쯤 알게 되셨어요? 계기라고 해야 되나? 계기가 딱히 있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10대 후반, 20대 초반 때부터 뭐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설문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문답, 뭐 제가 20살 때쯤에는 뭐 블로그에 50문답 이런 게 유행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뭐 이제 뭐 SM 성향이 있냐 그런 그거 거기에 그냥 드립처럼 썼어요. 나는 맞아 성향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때는 진짜 그냥 드립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과는 달리 처음에 이제 섹스를 성인이 된 다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 알다가 나중에 점점 경험이 생기면서 내가 이런 거를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이런 쪽으로 더 망상이 잘 돌아가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점점 그렇게 알게 된 경우라서. 그럼 이 사연에 쓰신 분처럼 뭔가 혼란이라 그래야 되나? 이건 되게 사회적으로 비정상으로 취급받는 성향인 건데 내가 이런 성향이 있다니 이건 병이야. 난 병원에 가야 돼. 이런 느낌의 난 치료받아야 해. 저는 호기심도 굉장히 많았고 어릴 때부터 사스가 무녀자. 그냥 제가 해야 되는 게 딱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안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해선 안 될 이유를 내가 못 찾으면 그냥 해요. 개쌍마요이. 뭐야 오늘 뭐 부흥회야? 제가 참고로 이제 모 20대 대한 미디어에서 부남자로 인터뷰 제안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드문네요. 제이 씨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클레어 씨랑 좀 비슷해가지고 예. 네. 저는 사실 보통 야동보다 SM 쪽을 먼저 접했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구글 팝업 이런 거 어릴 때는 약간 야후 이런 거 팝업 야후 장난 아니었어요. 잘못 나오는 야후 그런 게 꾸러기. 많았잖아요. 그거가 네 그쪽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되신 네. 거고. 그때도 혼란 같은 거 없으셨고. 그때는 제가 성향자라는 확신은 없었죠. 그냥 막연히 그냥 세상에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고 알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점점 지내다 보니까 그냥 저는 제가 이쪽을 접하기 전까지는 에이섹슈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야동은 봤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보는데요, 뭘. 그게 뭐 성욕장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사람을 향한 성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어떤 사람을 보고서 쟤를 어떻게 뭔가 잘생긴 연예인을 보면 얘를 이렇게 머릿속에 망상을 해가지고 나랑 하는 상상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2D만 좋아한다고 해서 예컨대 이성애자가 아니라거나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보통 그런 덕후 남자들이 2D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이성애잖아. 실제로 사람을 사귈 때도 별로 그러니까 걔랑 나랑 섹스하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지. 잘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분리가 되는군요. 그러면 좀 이제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야기를 조금만 더 좁혀서 제가 이제 이분에게 좀 필요한 얘기는 사실 커밍아웃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두 분의 이제 간단히 커밍아웃 경험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하신다면 어떻게 했는지. 각을 잘 봐야죠. 각. 일단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친구가 그 친구든 어떤 사람이든 평소에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취존이 잘 되냐 안 되냐를 먼저 맞아. 보면 돼요. 아, 네. 존중해줘야 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그게 취존이 되는 분이면 가서 이제 그쵸. 조심스럽게. 언지를 좀 저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뭐 다들 그냥 뭐 별로 안 놀래던데요. 너 그럴 줄 알았다. 간을 잘 보셨네요. 클레어님은 어떠세요? 저는 워낙에 평소에 하는 모든 말들이 드립과 진담을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야 이것도 사실 인정. 일종의 전략이에요, 전략.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뭔 말을 하든지 간에 믿을 사람은 진지하게 믿을 거고 아닌 사람은 그냥 드립인 줄 알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리고 야동 같은 건 좀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지 마세요. 맞아요. 스트리밍으로 보면 되잖아. 왜 그걸 굳이 받아놔? 좋은 사이트 좀 공유해 주시고요. 삐삐삐. 이건 셀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연 전체로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에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느끼지 일단- 마세요. 맞아요. 뭐 트라우마가 있으신 게 아니면은 사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커밍아웃 하실 때는 각을 잘 봐라. 그리고 각을 보시면서 좀 이제 얘기했던 거 전략 전술 이제 슬슬 얘기하든가 아니면은 먼저 질질질 얘기해놓고 뭐야 이게? 그 다음에 나서 이제 한 번에 확 터트려 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좀 고려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적 취향 갔다가만 이게 네, 병이다 저는 아니다 트라우마의 갔다가 문제가 진짜 크다고. 네. 봐요. 차라리 트라우마 네. 쪽이면 병원에 가시는 것도 자신의 정신 건강상 좋겠지만서도 네. 성적 취향 갔다가 이게 비정상이니까 내가 이건 병자다 이런 그쵸. 느낌으로 낙인 찍지 말았으면 병원이 좋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고치러 가시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제 요 BDSM 관계로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정신과 질환들은 이제 미국의 이제 정신과 의학회 쪽에서 이제 발표하는 DSM 그 기준으로 이제 보통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신에 발표된 게 이제 2013년에 발표된 DSM-5인데 여기에 보면은 BDSM 자체가 정신질환으로 분류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을 보더라도 마일드한 수준의 사도마소키즘은 통상적인 성적 쾌감을 위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질병을 볼 수는 없고 다만 그것이 거의 유일하거나 그것에서만 받는다. 이런 정도가 될 때 비로소 이제 그 질병 분류 기후 F65.5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건 있어요.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걸로부터 혹은 상해를 입는 등의 위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뭐 이러한 S인지 M인지랑 상관없이 상세불명의 성격장애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공인된 의사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다시피 요 사연이 지금 3개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연 하나에서 되게 좀
그 이런 비슷한 사연을 좀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트라우마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어떤 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체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대로. 네,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아, 역시 이거 제보자분에게 정말 좋은 조언이 될 것 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위키의 조언이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사연입니다. 오늘의 아무 말은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새로운 거를 저희가 탐사하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오픈해서 다루기 힘든 거 저희가 이번에 한번 다뤄봤었고요. 뭐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게스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짧게 얘기를 해주면. 저는 즐거웠어요. 와. 저는 생각보다 되게 아무 말이나 하게 되네요. 자, 오늘 가장 이제 저희 패널들을 대표해서 오늘 가장 즐거우셨던 시루님은? 저 진짜 너무 즐거웠고요. 정말 행복하고요. 저도 생각보다 전 되게 취존인 줄 알았는데 너무 몰랐던 것도 많고 이게 편견에 기반한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기회가 참 좋고 유익하고 교훈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녹음은 이제 시루 씨가 캐리를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문의나 게스트 제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광고는 fmredlips@gmail.com으로 또 이제 페이스북 레드립으로도 보내주시면 되고 트위터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트위터도 똑같이 이스크라 레드립으로 만들었고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어디에서 송출이 된지 유튜브에도 저희가 송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들어주시거나 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